배제고를 시작한 지는 배제고가 자사고 되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네요. 그리고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나이도 들었죠.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게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징그럽게 막 군대 갔다 와서 차 몰고 다니면서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좀 징그러워요. 제 가르치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아이들이 군대를 제대까지 하고 대학을 마치고 사회인이 돼서 차를 몰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기분이 상당히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무척 고맙고, 일단은 이제 배제고가 시작이 되는 시기니까 궁금하신 것들 위주로 먼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화면이 좀 여기 흐리네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배제고 들어간 친구도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배제고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뭐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배제고는 단어를 하기가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도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단어 공부해라라고 얘기할 건데 씨알도 안 먹히죠?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1등급을 잡는 거고요. 절대평가 되고 나서 어차피 우리 내신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서 1등급 맞는 게 그리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치열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적된 점수를 1등급을 계속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번에 바뀐 5등급제 가면서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 부담인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차례 강조해도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2학년 때보다 3학년이 조금 더 퍼센테이지 높게 내신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각각의 내신이 다 중요한 거가 됐죠. 그래서 애들이 삐끗하면 안 되는데 왜 애들은 한 번 좀 삐끗하면 실수래요. 2번 해도 실수고 3번 해도 실수래요.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랑 어머님이랑 같이 잡아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배제고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바뀌고부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이번엔 이쯤에는 이제 만만치 않은 학교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제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데 그 단어책 달달달달 외워던 왜 어학원 출신들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한데 그 단어만 갖고는 안 되고요. 예문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그 우리가 앞으로 어휘집을 하나 보게 될 건데 그 어휘집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건 딱 한 문제. 나머지 단어와 관련된 모든 예문은 외부에서 다 갖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영어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해석을 잘 해내고 기본 뜻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다의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단어인데 뜻은 되게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얼마만큼 공부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는 기왕 모두 오셨으니까 하나 얻어가시면 다의어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의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제고 시험은 다의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어머님들도 기억하고 계시고 나중에 학생들 공부할 때도 다의어 위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단어 뜻이 한 단어로만 해석이 되는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다의어라고 해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그게 무조건 시험 문제로 2문제 이상 때로는 3문제 이상도 출제가 되니까요. 배점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 위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고 영영풀이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영영풀이가 학생들이 준비하기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단어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영영풀이 내용들을 다 공부하지는 않으니까 그건 학원의 몫입니다. 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줄 거고요. 교과서 범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범위도 좋고 문장 수를 그렇게 많이 출제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교장 선생님 바뀌고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 거는 1, 2, 3, 4, 5번에 한글이 없어요. 영어가 대다수고 그 영어를 해석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 때 바짝 해갖고 점수 올리는 거 중학교 때 끝났고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중3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과 뭐 공부량을 투자했는지를 보게 되는 게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내신대 바짝했다고 점수 오르지 않아요. 특히나 영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이제는. 충분히 공부를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키겠지만 어머님,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 영상을 100번 봤다고 해서 걔가 손흥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강의도 물론 중요해요. 저는 강의와 관리가 50대 50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강의만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공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 물론 중요하죠. 학교에서 강의 듣고 올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좀처럼 잘 안 듣고 옵니다. 그럼 학원에서 잡아줘야 돼요. 근데 강의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몫이 없으면 그거는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몫이고, 제가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에 포병 출신이라서 여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남자애들 심리는 곧잘 파악이 되더라고요. 또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한 번 안 한다고 진짜 안 하거든요. 정말 안 해요. 여자애들은 시험에 맞닥뜨려서는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애들은 진짜 안 해라고 얘기하면 정말 하나도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잡아서 이끌 수 있게끔 제가 좀 지도를 좀 자주 할 거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평이에요. 어법, 어비, 글의 내용 이해. 근데 글의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게 다 영문으로 출제가 다 된다는 거,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모의고사. 요 학교가 독특하게 모의고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일반 고들은 모의고사 설명을 안 해주는 데 반해서 배제고는 그래도 충실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왜 설명을 다 해주냐면 모의고사 한 해분을 보통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데 그 한 해분에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거의 한 문항당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 각각이 다 시험 문제예요. 왜 학교 다닐 때 좀 쉬운 질문은 빼고 어려운 질문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고 이러는데 배제고는 아니에요. 정말 충실하게 다 내요. 빠지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빠지는데 그 3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 이번 PPST 준비할 때 듣기 문제 나왔던 것도 아실 거고 듣기 문제마저도 범위에 들어가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마다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좀 들어야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성을 가진 선생님이 1학년 아마 영어과 부장님을 하실 텐데 그분이 시험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수업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애들한테 책 갖고 와라고 얘기하거든요. 책 검사를 해요. 책 검사를 해서 학교에서 중요한 내용들, 뭐 필기를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농담까지도 필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면 그게 서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원에서 준비는 해주지만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내십니다. 학교 수업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된다. 완전하게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만 좀 애들이 연구해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이걸 말을 하거든요. 자, 출제 경험이 나오는 게 무조건 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의 어요. 무조건 다의 업. 다의 어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 배제고에서 독특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는 전치사까지 결합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거라고 얘기하죠. 왜 중학교 때 배워요. be interested in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까지 동반하고 있는 수거까지 무조건 공부를 해놔야 예문으로 출제가 됐을 때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1대1로 단어 외우면 망해요. 유의어도 공부해야 되고 단위어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제의 시작과 끝이 다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도 영어로 문제를 낼 때 있어서 단어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부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교과서는 일반고보다는 교과서 문항 출제 비중으로 높은 편이에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교과서 문제를 잘 안 내는 데 반해서 배제고는 문항 출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용 정리본이라고 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제가 필기한 자료를 늘 정리본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 저한테 PPST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용 정리본을 다 받았을 겁니다. 모의고사 수업하고 나서 내용 정리본을 줬는데 그 기법 노트만 제대로 공부하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빈칸 문제는 여기에서 나올 거고
글의 순서는 여기서 나올 거고 문장 삽입은 여기서 나오게 될 거고 어비나 어법 어서 나오게 될 거고 이 문제는 요약문으로 나오면 참 좋다라는 식으로 제가 출제 포인트를 다 정리해 뒀습니다. 모든 지문마다 다 해놔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좀 공부를 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건 다 어법이든 어비든 다 하나같이 다 내용 정리본에 다 들어가 있고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는 못 봤을 텐데 결합형 지문이 있습니다. 결합형 지문이라는 건 위에 있는 우리가 익혀봤었던 지문 하나가 나오고요. 밑에 이따만한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 전혀 관련 없는 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한 지문만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내게끔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게 강동구 전체에 있는 학교들의 문제의 특징인데 배재고가 그 성향을 작년부터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공부하기 어렵고요. 제가 뭐 챗GPT를 활용하든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방식을 통해서 따라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 내의 모든 질문은 한문에서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리 파악하는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빈칸 추론도 애들이 어려워하지만 내신 범위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서술형은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좀 쉽습니다.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근데 남학생들이 있는 학교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남학교지만 시험 문제 내는 스타일은 여고 스타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꼼꼼해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의 맹점을 학교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충 해놓고 내가 알아서 할게.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맨날 했던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안 가시죠? 네. 믿으면 안 돼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점검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서 할게라는 걸 안 나오게끔. 그리고 모의고사 21번 문제에서 자꾸 등장하는 문제가 이 함축 의미라는 추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애들이 좀 자주 접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도 집에서 준비하기 좀 어렵고요. 그 밑줄쳐놓은 의미가 전체 지문을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요점을 잡아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함축을 해서 시험 문제 때 딱 내게 될 겁니다. 이게 글씨가 정말 안 보이네요. 저쪽에서는 중요한 거는 배제고만의 특징 복수 정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고르시고 별로 없습니다. 네, 두 개를 고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했을 때는 모두 고르시오였고 정답이 4개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2개까지만 나옵니다. 이제 3개 나오면 난리가 나겠지만 아직까지는 2개까지는 고르게끔 하는데 2개 고르시오가 어법하고 업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2개 고를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되고 아까 전처럼 단어는 다이어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숭덩숭덩 대충대충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시험 문제는 깐깐한 여고 스타일로 나오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애들은 공부했고요. 수업들은 다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는데 제가 확인 문제 미니 테스트를 보게 되면 다 나락이에요. 그 말인즉슨 수업 단순하게 듣고 나면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거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업은 제 수업 듣고 수업 진짜 못하네 이러면 제가 일찌감치 원장 못 달고 끝났겠죠. 그죠? 수업은 무조건 이해를 시킵니다. 제 수업 갖고는 한 번도 욕을 먹은 적은 없어요. 근데 관리를 하다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안 붙들고 안 놔주니까, 아니 붙들어놓고 안 놔주니까 애들은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애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효율성을 못 내면 이건 의미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애들을 좀 잡돌이 아닌 잡돌이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불만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여태까지 중학교 때 좀 못 받아본 점수를 받았다, 성공했다, 여태까지 중학교 때 70점대, 뭐 80점대 이랬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100점 맞고 99점 맞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믿고 따라오더라고요. 결과물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클리닉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클리닉은 제가 시험 문제를 찍어줘요. 다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아예 떠먹여줘요. 이건 나올 거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건 테스트를 가야 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걸 보는 게 클리닉이죠. 이때 단어 시험도 보고요. 문장에서 필요한 핵심 문제를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수업 외의 시간에 다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거 시험 보면 1시간 그냥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 하고요. 따로 시간 내서 잠깐 와서 3, 40분 내에 끝낼 수 있는 거. 물론 준비해 왔을 때요. 준비해 왔을 때 끝낼 수 있게끔 해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배제도 내신반은 전문반을 운영하게 될 거고, 제가 혹시나 애들이 그 학교에서 초반에는요 행사들이 좀 있어요. 이것저것 뭐 동아리 면접도 있고 나중에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강의를 그냥 다 촬영해서 놓을 거고, 단 전송은 안 됩니다. 학원에 와야 됩니다. 학원에 와서 제가 내가 조교 선생님을 옆에 붙여줄 테니 그 선생님 옆에서 핸드폰 내고 나의 태블릿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태블릿으로 영상만 보게끔. 네. 안 그러면 뭐 우리 코로나 겪어보면 알겠지만 안 보죠? 네. 그리고 과제물 점검 저 요거 때문에 욕 많이 먹거든요. 너무 깐깐하게 본다고. 근데 과제물을 안 했다는 건 복습을 안 한 거예요. 예습을 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습은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습을 안 하면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복습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처리하고요. 그거는 알아두세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과제를 다 못 끝냈어요. 아니면 안 해왔거나 미흡해요. 참 이상하죠? 학생들이 붙이는 80%만 해와요. 그리고 뒤에 조금 남겨요. 그리고 저한테 근데 이거만큼밖에 안 남았잖아요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100%입니다. 100%까지 해오고, 많이 틀려주세요. 많이 틀리면 저한테 질문해서 잡아가면 되죠. 근데 한 70%에는 100%한 것처럼 앉아있는데 저는 그거 절대 못 봐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데 안 됐다 그러면 대면 도강 실시라고 되어 있는 이걸 애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밤 10시 이후에 제가 스터디 카페를 부릅니다. 밤 10시 이후에 스터디 카페를 불러서 저랑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 과제를 다 처리합니다. 그럼 질문까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숭덩숭덩 정말 대충대충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중남북 나와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직접 보충 때 문제를 좀 풀게 되는데 그 직접 보충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요. 한 3주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애들 책 검사하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낼 때 제가 이제 시험에서 볼 수 있게끔 배제고 시험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주거든요. 유형 아예 똑같이. 지금 벌써 단어 문제를 5차식까지 만들어놨어요. 네, 시험 유형 똑같이.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조희석이 만든 모의고사 학생들이 정해줬어요. 배제고 친구들이 조의고사라고 이름을 정해줬는데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 덕분에 애들 점수 많이 올라가요. 학교하고 완전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주니까 그거를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좀 애들한테 보니까 애들이 1대1로 했을 때 공부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배제부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고요. 수학기랑 과학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번 PPST 보니까 하나 틀린 애들이 대다수예요. 제 수업 듣는 애들이 수학은 하나 틀린 애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과거 떨어진 애나 영재고 떨어진 애들이 저한테 와 있는데 수학은 뭐 그냥 수학은 준비도 안 해요. 근데 하나 틀리거나 마킹 실수해서 하나 틀리거나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다 똑같아요. 영어는 오지도 안 했나 봐요. 수학만 높아요. 근데 영어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얘네들은 나중에 되면 영어 과외할 시간도 없어질 거예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더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제가 아예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시간만 확보해주면 제가 여기에서 1대1 그 과외 전문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수업 나간 분량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수업을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단 그거는 2대1까지만 가능합니다. 친구랑 손 붙잡고 와서 2명 내 선생님 한 분까지 되는데 3명부터는 애들이 주의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2대1까지만. 1대1은 더 좋죠? 시간만 잡아서.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막 나눠놔요. 너는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어떤 친구들 11시 반부터 1시까지, 어떤 친구들 이렇게 나눠놔요. 그분을 매일 모실 수는 없어서 그 시간 스케줄에 맞춰 정해주면 대신에 시간 펑크 내면 순위가 뒤로 확 밀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못 잡아요. 나중으로 밀려요. 전 시간 약속 정말 칼같이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시간만 확보해서 오시면 수업 나간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 제가 선생님 붙여서 아예 관리시키겠습니다. 이때 조금 더 어법 위주로 공부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저도 어법을 얘기해 주긴 하겠지만 어법 위주로 깐깐하게 나갈 거라서 참고적으로 이분은 배재고 선배입니다. 배재고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저랑 같이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뒤에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이게 왜 안 넘어가니? 배제곡을 지금 영어를 뭐 딱히 막 크게 관심을 두거나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배제곡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애는 너무 잘하고 자료만 있으면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제 수업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수업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친구라면 영어가 완성형 친구는 저한테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저는 채워줄 수 없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잘하고 다 만들어진 애면 저는 또 흥미가 좀 떨어져요. 그냥 손이 좀 많이 가고 지지고 볶고 막 하더라도 저랑 같이 그렇게 서로 입냄새도 맡고 막 이런 친구들이 더 좋지, 다 완성형인 친구들까지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남학생들이 꼼꼼함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멀고 수업은 또 재밌어야 돼요. 수업은 재미있고 이해도 잘 되면서 복습도 알아서 시켜주길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일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성장해 가는 걸 어머님도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그리고 저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게 될 겁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만나고 어머니들을 만날 때 1학년 때 6학년 때 만날 때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늘 마무리를 지어주거든요. 고3도 벌써 20년이 가깝게 됐네요. 가르친 지. 그래서 고3 올해는 배재구에서 서울대를 제가 못 보냈지만 연대까지는 쭉 이렇게 있는데 서울대를 못 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배재구가 늘 나중에 좋은 결과로 저한테 늘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가 저랑 호흡이 맞아서 결과가 좋았던 건지 제가 그 친구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험이 끝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저도 그 친구한테 꽤 좋은 영향을 끼쳤나 봐요. 그리고 군대를 가서 제대로 해서 연락이 오는 거 보면 제가 그렇게 헛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친구들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달릴 때 어머님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학생들 그 아이와 제가 얼마나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가 고등학교 때는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사 김종인입니다. 이번에 이제 배재고 설명회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고요. 저를 일단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여기에 뭐 이러면 너무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나를 소개해봐라고 했을 때 애들이 바로 키워드 소개를 말해줘서 제가 키워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순서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업이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네. 특히 남학생들은 재미없으면 학원 오기 싫어하고 숙제 뺀질뺀질 거리는데 저는 배재고 학생이 재밌다고 하고 그 2, 3번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수학 개념이 솔직히 어느 학습지를 보든 누구한테 배우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다르게 스킬과 좀 풀이의 간결함으로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4, 5학번은 강사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배제고를 받게 됐으니까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관리가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 재미를 가장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후기들을 애들이 좀 남겨준 건데요. 요번에 이제 요번 졸업생인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어머니들이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 일단 2번과 4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수강생입니다. 고3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복잡한 이론도 간결하게 명확하게 풀어준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도 배제금 3학년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요. 제일 마지막 중에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라고 적혀 있고, 이제 마지막 친구는 이 친구는 좀 못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좀 못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되게 길게 써줬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이제 개념 수준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제가 시켜줬고,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대하고 철저한 관리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 두 줄이 이제 학습 태도로 타강호 선수까지 향상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런 학생에게는 강력 추천한다고 후기를 공학대도 남겨뒀습니다. 그 다음 좀 재자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번에 배재구가 서울대학 학생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 제 제자가 정시 2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는데 그첫 번째 후기를 남겨준 친구거든요. 첫 번째 남겨준 친구고, 저를 처음 본 게 1학년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 때 5등급으로 들어왔어요. 9등급제의 5등급은 지금 이제 5등급제의 한 3등급 중후반 정도 친구입니다. 배재구에서 9등급이면 좀 힘들죠. 좀 힘든데 저랑 열심히. 근데 그 친구는 못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잘하는데 얘가 시험을 못 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좀 제대로 못 만나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위해서 조금 시험제도 좀 조작을 하면서 난이도 좀 조작을 하고 문제 수준을 바꿔가면서 좀 해보자 해서 결국 내신을 2등급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그 친구가 바라보는 좀 높아서 고등학교 3학년 정시로 바꿔서 이번에 수능 미적 선택 100점을 받고 정시만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다 합격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미래 전망을 보면 서울대지만 연세대 기계공학과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어떠니?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친구의 주변 어르신들이 야 그래도 서울대잖니?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를 가게 했는데, 이 친구는 좀 전과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리학교가 뭔가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네. 이건 제 자랑입니다. 이제 배재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객관식이 한 약 20문항 정도로 단답형이 5문항인데 이게 서술형이 없어요, 이 학교는. 근데 이게 2년 전쯤에 없어진 거라서 그것도 갑자기 올해부터 없앨 거야가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없앨 거야 해서 기말고사 그냥 없앴습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이제 다시 낼 거야 라고 할 수도 몰라요. 작년에 실제로 2학년 사이에서는 쌤 부활한대요 라는 말이 조금씩 들릴 정도로. 근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박사 서술형 없다. 근데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 전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서술형이 있으면 내가 5점이면 계산실 조금 하면 한 2점 깎여요. 한 1점 깎여요. 근데 단답형만 있다는 거는 계산실 조금 하면 그냥 쫙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심리적으로 좀 더 압박감을 받아야 되는데, 남학생들은 조금 단순하지 그냥 단지 서술형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애들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쌤! 단답형 찍어서 맞췄어요. 그 정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수를 섞여서 나오는데 그걸 찍어서 맞추는 능력이 좀 대단합니다. 근데 다행히 2학년부터는 단답형에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씩 출제해서 내서 좀 야근이죠. 정확히 말하면 잔머리가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은 이제 모의고사 프린트를 나눠줘요, 배재구가. 거기서 조금 복잡할 만한 거. 저도 수업 시간에 배재구 수업할 때는 애들아 이런 숫자를 못 받고 그러니까 외워놔 라고 하면 애들이 끝나고 저한테 시험 끝나고 말합니다. 쌤 그대로 외워서 찍고 넘겼어요.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점수는 올라가고, 시험은 좀 이런 애들이 잘 보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한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못 바꿔 숫자를. 네, 그런 것처럼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경향이고요. 그리고 실전 수학 중에서 시험이 좀 압박이 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좀 제가 배재구 선생님들 좀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를 되게 잘 바꾼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끔가다 이제 주관식 제일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1학년 수학 문제지만 2, 3학년의 문제를 갖고 와서 그 과정대로만 풀게끔 서술형이 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해서 비록 1학년이지만 그래도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예시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계산력 관계 요구하는 문항 출제는 그냥 요즘 수능과 요즘 모의고사가 그런 추세입니다. 뭐 한 2년 전부터 이제 수능은 계산력이야 하지만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프 추론을 이용해서 계산까지 요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잘 따라하고 있는 학교가 배재구입니다. 그래서 배재구가 수시를 준비하다가 정시를 돌렸을 때 가장 무난한 학교다. 정시의 도움도 되게 많이 되는 학교다. 실제로 보면 수시 합격률보다 정시 합격률이 좀 더 좋습니다. 자,
이게 예시인데요. 제가 이거 1학기 거만 가져왔거든요. 이게 화면은 좀 잘 안 보이죠? 네. 좀 봐주시면 여기 저 24학년 3월 고2 16번에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첫 페이지에 오른쪽 제일 아래. 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그 위에 문제 두 문제. 네. 왼쪽이 배제고 문제고요. 오른쪽이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 보시면 또 저 네 번째 문제 28학년 수능 예시 22번이요. 요 문제들을 좀 보면 고의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그 고의가 몇 월만 보면 되냐면 3월까지만 보면 됩니다. 고의는 3월. 그러니까 고의 올라가자마자 보는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고의까지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8년도 수능 예시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수능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확통 때문에 그래요. 선택 과목이 확률적 통계 때문에 그게 이제 공중수학원 제일 마지막 범위수로 왔는데 또이또이해요. 비슷비슷해서 지금 가장 작년에 낸 건데 불소 28년 수능 예시 28번을 문제로 냈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트렌드를 잘 읽습니다. 배제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텐데 솔직하게 이런 거는 혼자 준비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강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학원에서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이제 5개년치 모의고사를 그냥 뉴스크린에 떡 올립니다. 편집 없이. 그럼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그냥 내가 시험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얘는 모의고사 출시된 게 아니라 그냥 28년도 수능에 이런 식으로 낼 거야 라고 해서 한 2, 3월쯤에 딱 올리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고 있는 학생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 표정을 보니까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면 되는데 보면 다 학년들도 보면 다 앞자리가 2예요. 옛날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옛날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주변 일반고랑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다음 대비는요. 당연히 모의고사는 비평 준비가 돼야 되는데 출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단순하게 숫자만 바꾸는 변화도 있지만 아예 문제를 갈아엎기도 하고 아니면 물어보는 와중에 갑자기 중간 거를 딱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애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어서 답을 나와야 되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문제를 좀 꼬아내가지고 3번을 물어봅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냥 아예 기억, 니은, 디귿, 확답형 문제를 없애고 답만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기니디는 기억, 니은, 디귿 이 문제는 니은, 디귿만 외우다가 들어가서 이게 싹 없어지니까 당황하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변형이 있습니다. 이제 최신 트렌드 문제는 근데 솔직히 이 3번은요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할 거야 아니면 난 무조건 1등급을 맞춰야 돼 하는 종류 지금 제가 말한 1등급은 10% 마이너스 4%입니다. 네, 그런 애들고 어차피 한두 문제 나오는데 배제부에서는 그 한두 문제가 틀려도 1등급은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 문제 빼고 다 맞다는 전제하에. 네, 그래서 요거까지는 살짝 고득점을 향한 거고 1, 2번은 배제부를 다니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도 문항 대비는 기본서를 다양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여기 써있는데 기본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일부러 이 세 가지만 썼는데 이 세 가지가 배제고 구교지였습니다. 5년 터울로 블랙라벨에서 자이스토리, 자이스에서 고재미 그 다음이 모의고사 5개년치로 묶은 겁니다. 근데 보면 자이스토리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고요. 고재미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으로 나온 문제들이고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마더통 정도 보면 돼서 저는 이제 막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배제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것보다는 쉬운 교재로 빠르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고재미를 조금 건들고 그러고 나서 마더통을 풀던가 모의고사를 풀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배제부를 지원한 애들은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니까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마 겨울방학 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수업은 저한테 안 배우면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이스토리. 블랙라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문제가 너무 예스럽고 그리고 많기만 하고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라벨 할 바에는 절대 등급 그리고
나는 특이한 한 문제도 맞춰보고 싶어 라고 하면 시험 직전 R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시험 직전 R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게 2년 전에 한영고 부교재로 갑자기 출시가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일본 문제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엄청 높은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책입니다. 되게 문제의 시각을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되게 강사가 없어도 야 이거 어려운데 하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반 전인가?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이에요. 횟수로 2년 전에 배제부에서 2학기 중간이었나? 똑같은 문제가 하나 났거든요. 그 뒤로 이제 보면 설명이 좀 보면 시험 스페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이제 설명을 좀 다니다 보면 그 적중률이라는 단어에 좀 속는데 적중률이라는 거는요 어머니 솔직하게 학원을 다니고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적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게 짜 맞춰서 좀 특히 배제고는 제가 모의고사만 5바퀴 돌려도 쌤 저 모든 문제 다 본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왜냐면 보면 쌤 저 다 맞았어요.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막상 채점만 하면 비가 내리고 그래서 적중이라는 단어에 속는 것보다는 배제고는 어느 교재에서 준비가 돼야 되나 그리고 저는 학원을 다닌다는 이유는 좀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혼자 하는 거는 뭐 10번을 해야 된다는 거면 학원으로 오면 2-3번만 해도 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재를 선정하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들 다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고재미로 살짝 시작을 했다가 한 마더톤 정도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은 이러한 기출에서 나온다가 아니라 이러한 기출을 통해서 연습을 해놔야 애들이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강동은 배제랑 한영 정도까지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경우는 진짜 볼 필요가 없고요. 작년을 볼 필요가 너무 쉬워요. 배제치고. 그래서 배제랑 한영을 좀 보고 그리고 오히려 강남, 송파, 서초 쪽을 가서 좀 어려운 학교, 중동고가 됐든 중상고가 됐든 진선여고 이런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배제보다 좀 더 어려워서 배제 시험을 준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의 틀을 깼던 학교인데요, 배제가 보통 저의 생각은 작년에 나온 문제는 올해는 안 나온다가 제 인식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작년은 기출은 이런 스타일이야. 이 때문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한테 야 그 스타일 내가 알고 있어. 야, 너희는 안 봐도 돼. 라고 했다가 처음 배제했을 때 라고 했다가 내네요. 배제는 작년 것도 한영도 작년 것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체크해 주는 거. 그래서 3월 들어가자마자 배제 보는 거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고사 한 2주 전쯤에 이제 배제 한번 쓱 보면 애들 이제 수학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학교 거는 바로 보는 것보다는 한 2주 전쯤 직구는 너무 느려요. 직구는 너무 느리고 2주 전쯤에 한 번쯤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수업은 제가 추구하는 바가 4가지인데요. 솔직히 요거는 이제 예비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써놨는데 중학교에서 배운 문제풀이를 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예시를 들면서 말할 거고 정확한 개념과 필요한 개념만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단어를 갈 때 1부터 10을 알려준다 1, 2, 3, 4, 5, 6, 7, 8, 9, 10을 알아야 된다면 저는 솔직하게 시험에 나올 법한 거 그리고 애들이 고3 수능 볼 때까지 할 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르칩니다. 굳이 1부터 10까지 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수학과를 가서 내가 수학자가 돼서 대학원까지 갈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개념만 골라서 저는 그게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 효율적인 스킬은 제가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는 필수라는 게 배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학교 시험을 대비할 때 그리고 수능을 대비할 때는 그래프는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이 있으니까 저 학생한테 늘 말합니다. 얘들아 그래프는 사랑해야 돼. 그래프가 너네는 싫어해도 우리는 그래프를 좋아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그래프는 필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시를 들은데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 학생도 무조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이면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에서 빗변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h를 구하는 게 중학교 풀입니다.
제가 중학교 풀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는 이렇게 배우는 게 맞아요. 왜? 중학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빗변을 제곱하면 빗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을 써서 그 식에 맞게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고등학교는 빗변 제곱이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높이가 중요한 게, 높이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해 하면 그 첫 번째 공식, 합차 공식을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곱 빼기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합차 공식을 생각해서 2개 더하고 2개 곱하고 2개 빼는 거. 그럼 5에서 4를 빼면 1이고 5에서 4를 빼면 9이기 때문에 바로 9가 나오는 요런, 이게 가장 간단한 거 가져온 거거든요. 가장 간단한 거.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풀이를 저는 이제 고등학교스럽게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작업을 조금 합니다. 요번 시험 범위로 따지면 이제 2차 함수가 있거든요. 2차 함수에서 보통 이제 일단 최소값 구해하면 다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쓸모없는 계산이라고 계산 소요 시간만 늘어나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중학교 때 배운 문제풀이를 개선을 시키고 있고, 이제 정확한 개념과 필요한 개념은 이거는 솔직히 많은 강사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강사들이랑 맨날 술 한잔 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저는 소신 있게 개념 3 문제풀이 7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강사라고 말이 좀 그렇지만 어느 강사들은 아니다, 개념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수업 스타일입니다. 저는 개념보다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험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어머니들이나 애들이 저한테 막 말을 해요. 쌤,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정말 개념을 모르는 거냐? 그럼 이제 제가 개념을 툭툭 던져요. 그럼 다 대답해요. 근데 막상 문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죠.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모든 애들은 이거를 그냥 다 개념으로 가져와서 쌤, 저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걸 듣고 또 개념을 보충을 해줘. 이건 다 알아. 또 막상 문제를 가면 문제를 못 풀어. 이게 정확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개념을 모르는 거랑 문제를 못 푸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과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걸 동일화시킵니다. 애가 기초 문제가 못 풀어. 그럼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초 문제 풀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념 공부보다는 문제 풀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학은 거꾸로 해도 돼요, 어머니. 거꾸로 해도 돼요. 문제를 주구장창 먼저 풀다 보다가 내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때 다시 개념 공부하면 이해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스마트폰 하는 거. 스마트폰 처음 살 때 아무도 설명서를 정독하지 않을 거잖아요. 다 핸드폰을 일단 만져보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설명서 한번 볼까?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겁니다. 수학도 그게 됩니다. 문제풀이를 좀 하다 보면 개념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좀 하다 보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네? 이렇게 푸는 거네?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했을 때 다시 개념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은 3 정도, 문제풀이는 7 정도로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간단한 걸로, 간단한 걸로 한 번만. 어이구야, 이거 필이 없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필요한 거 가져야 되나요? 그냥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머니들이 이해시키면 학생들은 얼마나 잘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자, 제가 할 거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2차 함수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배경식 조금 있어야 돼요. 도형의 이동이라고 평행 이동을 조금만 할 건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 오른쪽으로 2칸, 제 기준으로요. 어머니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제가 1칸에 갑니다. 그럼 저는 2칸 1칸 맞죠? 그럼 제가 갑자기 여자로 바뀐다거나 수학 강사에서 부동사로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김종민이야.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도 이동을 시킵니다. 함수들을. 그 함수들을 이동을 시켰을 때 위치만 바뀐 거지 얘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그걸 토대로 분필이 없네. 자, 친구야, 대답을 좀 해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통물선을 그리는 함수인데 이게 꼭지점이 0,0이에요. 0,0인데 이제 여기다 내가 1을 넣고 싶어요. 그럼 x제곱에다 1을 넣을 거니까 1,1을 지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y는 x제곱은 0,0이랑 1,1을 무조건 지납니다. 이게 1, 1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을 내가 평행이동을 시켜도 어떤 함수도 다 무조건 x제곱 플러스 뭐x 플러스 뭐로 바뀝니다. 그치? 너가 대답을 해줘야 그렇구나 하겠잖아. 그러면 그 중에 이 꼭지점으로부터 좌우로 한 칸 한 칸만 떨어지면 무조건 y 값은 1만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얘가 성질은 안 변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많은 강사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왜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소신 있게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합니다. 누구나 다 연구를 하고 누구나 더 이렇게 풀면 더 볼까 이런 겁니다. 과연 당연한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전 자부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애들을 하나하나 키워가면서 스킬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제가 분명히 분필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어머니들 우와 할 수 있는데 분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기초부터 아예 그래프를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해서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건데 오늘 PPST 때 제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간단한 거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y값이 1차이면 x값이 1차이야. 요거는요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 킬러 문항으로 가면 분수가 많이 나오면 애들이 계산식을 많이 하거든요. 분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분수가 나올 때 그냥 더하기 1 빼기 1 그럼 제가 감히 x제곱만 가르칠까요? ax제곱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럼 그건 a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1만 증가하면 y값은 a만 증가하면 돼요. 그러면 x가 2가 증가하면 4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럼 그게 2가 증가되면 최고차항이 a면 4a만큼만 증가하면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게 되냐면 x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로부터 요 거리랑 요 거리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거리 비율을 쓰다 보면 킬러 문항 기준으로 보통 한 5분 정도를 잡아야 되는 문제들을 보통 저는 한 2분 컷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강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저는 팁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그 팁으로 애들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한테 배웠던 모든 배제구 애들은 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제구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좋거든요. 가르치기가. 저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서술형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로지 팁으로만 빠른 풀이로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너무 지름길만 가르치는 거 아니냐? 너무 지름길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애들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놓치지 않냐? 그럼 전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문제를 맞춰야 어려운 문제를 도전이라도 할 텐데 이게 어머니들이 이 문제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여기 있으면 아직 여기까지도 못 왔는데 여기서 지름길을 가르치면 여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개념부터 해야 어려운 문제가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닙니다. 개념 공부 100날 첫날 해봐야 걔는 센 정도밖에 못 풀어요. 이게 센 이상으로 가려면 좀 스킬도 좀 알아야 되고 어려운 점을 두들겨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맨날 계산했던 거 말고 좀 그래프도 이동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저런 게 좀 더 빠르네 내가 스스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좋았어요. 자, 관리는요. 배제구는 관리가 좀 필수입니다. 배제구는 관리가 필수입니다. 휴게선이 낮아 믿지 마세요. 어머님들. 기숙사. 저는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가면 애들의 체력이 키워집니다. 농구와 축구로 다져지고 그리고 매일 시켜오는 야식으로 이제 배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리는 숙제
숙제와 시험 성적 관리는 일단 숙제는 제가 일일이 애들 검사를 해요. 저는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좀 애들을 처음에는 좀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숙제 했냐면 그냥 쓱 훑어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렸으면 그냥 동그라미 쳐주는데 이제 한 3주쯤 됐다. 그럼 이제 애들 안 묻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일일이 다 봅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게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풀 때 이게 다 틀린 문제들이거든요. 애들별로 틀린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위에 오답도 나와 있고 제가 이걸 왜 하냐? 그 다음 장에 이 오답 시험지 만들려고 합니다. 보시면 3개만 제가 가져왔는데 애들이 시험이 다 다릅니다. 네, 실제로 애들이 틀린 문제 다 넣습니다. 다 넣고 애들마다 다 달라서 저는 좀 오답을 좀 집요하게 관리합니다. 네. 새로운 문제 푸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오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숙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숙제 문제는 안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매주에 저보다 훨씬 시험을 보고 그리고 클립 포스트를 보기 때문에 이게 항상 꼬박꼬박 들어가 있고 언제까지 들어가 있냐? 맞출 때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맞추면 빼주고 맞추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닉은 제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5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배제부한테 배제해도 되게 좋아요. 남자들이 충격이 있다 보니까 너 몇 단계야? 나 이건데. 너 몇 단계야? 나 이건데. 이런 거 좋아하고 그 애들이 저한테 막 자랑했어요. 오늘은 몇 단계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 1단계, 2단계는 진짜 쉬워요. 1단계는 쌤보다 쉬워요. 2단계는 쌤이에요. 근데 3단계는 어려워요. 저한테는 쉬운데 애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되게 애들이 마의 3단계라고. 그래서 3단계 적응되면 또 애들이 4단계는 되게 쉬워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수학 공부를 하다가 나 어려워 내려갈래. 나 어려워 내려갈래. 그럼 걔는 맨날 2단계만 푸는 아이예요. 근데 3단계 어려워. 3단계 계속해서 풀다 보면 4단계가 쉬워집니다. 5단계는 그냥 어렵습니다. 요번에 서울대학교판 얘도 맨날 5단계 풀면 울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걔도 막 2시간씩 문제 붙잡고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5단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5단계만 가면 일반고는 1등급이 무조건 나오는데 배제고는 2등까지 나왔는데 이제 잘 10%로 바뀌었으니까 5단계 가면 무조건 1등급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교도 못 푸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강남학교에서 필성 문제를 제가 좀 모아놓고 그리고 문제집에서 좀 잘 나오는 거 모아놓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 모아놔서 여기 있는 건 아직 제가 작년에 썼던 거고요. 올해는 아직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단계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표는 이제 화요일, 토요일이 6시 10시고 돌아오는 3월 3일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한 설명회 여러 번 다니시다 보면은 빨리 끝내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묻어도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영어 수업 이제 조희석 원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거고 저희 오늘 김종민 선생님 배제고 작년에는 1학년을 광문고만 진행을 하셨었는데 괜찮게 성적은 잘 나왔었고요. 올 고3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다시 저랑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같이 좀 한번 해봅시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단 배제고 S반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목요일하고 일요일날 시간표는 6시부터 10시, 일요일 1시부터 5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 선생님들끼리는 그래도 시간표가 좀 많이 되어져 있을 텐데 오픽이라든지 인표단이라든지 또 한번 시간표들을 확인해 보시면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할 때는 대단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계획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맘때쯤 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분들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책을 한번 펼쳐보신 적 있으실까요? 책을 한번 이렇게 펼치시면은 아우 막 이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과제를 정말 착실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과제를 정말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안 하는 친구들하고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2가지예요. 남기는 거. 학원이 합법적으로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건물에서 가지고 있는 스카를 좀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옮긴 학원의 8층에 그래서 스카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되도록이면 3월부터는 사용해야지 했는데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4월달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이 휴대폰 몇 가지 룰만 좀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휴대폰을 좀 제출하고 가라고 하면 처음에 되게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몇 마디를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너의 계획이 뭐냐,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좀 어떻게 보면 룰을 정해가고 룰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수업에서는 일단 모의고사 풀이는 당연히 반복되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각 학교 기출 시험지들을 좀 이용해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도 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배제고는 항상 어떤 유형으로 꼭 나와요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매년 모의고사가 좀 나왔다가 좀 다른 문제집으로 좀 돌아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작년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 만점자가 68명 나와서 깜짝 이제 학교가 놀란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좀 어렵게 출제하면서 한 4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오게끔, 그런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기말 들어와서는 좀 안정화가 났어요. 2문제가 컷이에요. 2문제가 컷인데 2문제도 점수 배점이 좀 높은 거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괜찮게 맞추면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간기말 합쳐서 4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문제 정도를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언제나 중간고사가 제일 힘들죠. 중간고사가 제일 힘들고, 저도 준비하면서 중간고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는 그래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요. 저희 겨울방학 때부터 출발해서 2차 함수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한 3바퀴, 4바퀴 돌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단원이 들어가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했으면 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족 모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약간 중심을 잘 못 잡는 듯한 느낌?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포기해 주시고 학기 가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월달에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동아리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동아리 일단 1학년 때 동아리랑 2학년 때 동아리랑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잘 나오는 친구들 소월반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이들끼리도 알아요. 그리고 배제고는 당연히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알아서 좋은 동아리에 튀어났다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2학년 올라갈 때 동아리가 또 활성화가 되기도 하니까요. 1학년 동아리 못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3월달을 정말 한 1, 2주를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능력껏 해야 되잖아요.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율감들, 그런 것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꼭 하나는 하고 싶은 건 좀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투영될 때 좀 진실되게 보였으면 좋겠다. 아, 우리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런 걸 느꼈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수업을 한참 막 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아이들 쉬는 시간 좀 주고 빨리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님들도 이제 3월 들어가게 될 때 이거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지 한참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제가 송파, 그 다음에 광진, 강동 지역을 어느덧 2000년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2008년부터 시작했죠.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배제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좀 지름길 아니면 정확한 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 저한테 좀 맡겨주신다면 같이 좀 어울리고 호흡할 수 있는, 이번에도 고3들 졸업식하고 저한테 막 전화 오더라고요. 인사 좀 드리러 갈게요. 그래서 그래 얼굴만 잠깐 보고 가자. 선생님 수업 중이야. 이렇게 하면서
얼굴 잠깐 보고 왔었는데 아이들하고 호흡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종민쌤도 정말 잘하세요. 진짜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강의만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호흡도 하고 같이 좀 생각도 하고 그런 강의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또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만큼 어떻게든 아웃풋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3월, 4월 2회독 정도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2회독 정도 돌아가다 보면 약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꼭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문제를 꼭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초반에는 좀 어려운 시험도 일부러 보게 해서 주말에 일부러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들어와서 아이들 시험 봤는데 너 제시야? 그냥 당연히 제시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광진구에 또 자랑거리가 한번 나왔죠. 왕정도환 학생이라는 분이 다 맞았어요. 그 정건이라는 친구도 저하고 수업할 때 계속 제시 걸렸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일부러 좀 어렵게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4월 가서 조금씩 이제 현실감에 맞게끔 가다 보면 점수대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기지. 처음에 눈높이 하겠다고 좀 쉽게 가다가 4월 가서 막 어렵게 가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오히려 3월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학원에서 좀 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아이들 클리닉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획대로 된다라면 아마 3월 둘째 주부터는 저희 학원에서도 남기는 작업들이 조금씩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너무 걱정되시면 미리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아이하고 의견 조율해서 보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좀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배재고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게 된 윤보라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 아카데미에서 배재고, 배재고 들어가고, 강포 파이브한 학원에서 통합과 생활하고, 그다음에 현대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부터 개정이 돼서 우리 다 아시겠지만 개정이 돼가지고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면서 조금 통합과학 1학년 때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물화생지를 원과목이라고 옛날에 했었던 걸 1학기 내내 1학기에 끝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거를 원래는 2학년 내내 했었던 건데 1학기에 끝나게 돼서 애들이 조금 더 부담이 있게 변했고 그 다음에 이 8개로 쪼개진 6파트가 원과목에서 좀 심화 내용 같은 것들을 진로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세분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뭐 자기가 물리를 좀 힘들어한다. 그럼 공대를 가는데 그런 거 다 들어보셨죠? 공대를 가는데 물리를 안 하고 뭐 생물이랑 지금 그냥 암기 과목 위주로 물리를 포기할 거면 포기해도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공대를 갈 거면 물리랑 화학은 무조건 좀 끼고 가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통합과 얘네는 1학년 때 하고 수능 준비를 2학년 때 계속 손에서 놓지 말고 좀 하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내신 요거를 할 때 좀 이제 애들이 부담감이 있기도 할 텐데 그렇다고 1학년 통합과학을 하면서 저 선행하는 걸 추천은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지금 배재고 같은 경우는 선행한 친구들이 좀 많을 거는 같은데 통합과학이 좀 이제 쉽다, 혼자 해도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뭐 1학년 뭐 안 하고 바로 선행 3월 때부터 뭐 선행 같이 끼고 한다 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더라고요. 선행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좀 애들 좀 시키고 그다음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좀 빡세게 시켜야 되는 거지 1학기 학기 중에는 내신 위주의 수업을 그냥 쭉 가야 되다고 제가 설명회를 많이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 애들이 후배를 선생님 대하고만 이렇게 와가지고 설명회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무겁게 되었습니다. 또 1학기 때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내신 위주로
하고 방학 때 선행을 좀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여름방학 때부터는 애들의 진로가 그러니까 대학교 과가 대충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공대나 아니면 화학 이쪽을 갈 거면 무조건 지금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과학을 그냥 끼고 갔다면 지금은 지구과학을 들어서 갈 만한 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화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랑 3학년 1학기 때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심화되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진행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코학과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학교나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하는 소리가 이해가 너무 잘 된다고. 교과서 내용이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인강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수업이나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너무 잘 된다라고 하고 이제 문제, 시중 문제 같은 것도 풀면은 그냥 쭉쭉 풀려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선생님 다 맞은 것 같아요 하고서 와가지고 오늘 어땠니? 다 맞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점수가 나온 걸 보면 이게 아닌데 여기서 여기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약식 문제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조사나 아니면 단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을 좀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에서 어렵게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애들은 오히려 거기 이제 어려우니까 거기 좀 빡세게 하고 생물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과목이니까 이제 대충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납치 문제를 내가지고 틀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이제 계산 물리화학에서 이제 중요한 계산 유형 같은 것들 좀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물이랑 지구과학에서는 디테일한 암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납치로 선생님들이 낼 것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매번 이렇게 이거는 뭐게 하면서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건 선생님 많이 납치를 낸다고 했었던 문장인데 라고 하는데 좀 생각날 수 있게끔 한 번 더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대세고 같은 경우 교과서는 미래에 쓰고 그 학과 선생님이 총 8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8분이신데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통합과 선생님이 한 반에 한 분이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있고 한 반에 2분이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반에 한 분이면 자기 전공 과목 물리면 물리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화생지는 이제 그냥 책 있는 수준. 그러니까 물리에서 킬러가 이제 나오는 자기 전공 과목에서. 근데 얘네 같은 경우, 배재경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8분이시니까 얘네 이제 전공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통합과학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전공 과목을 이제 고2, 3 그 내용을 막 갖다가 가르쳐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좀 더 디테일하고 심화 있게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배울 때 그 원과목이나 아니면 진로선택 그 파트도 약간 선행 연결해서 가르쳐 주니까 선행이 좀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문제 자체가 통합과학 수준이면서 이제 원과목에서 문제 이제 내신 문제를 갖다 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교과서랑 프린트 위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각각 프린트를 만들셔가지고 배부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애들이랑 저랑 소통을 좀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매주 체크해가지고 애들한테 좀 그 주에 이제 이 학교에서 이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하고 그 총과 시중교과서에는 없는 원과목이나 이제 추가로 진로선택 과목에 나와 있었던 그 문제들을 막 추려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풀려보고 하면서 이제 내신 준비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총 한 30문제 정도 나오는데 객관식이 좀 많아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단답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또 배점도 5점 정도밖에 안 되고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객관식에서 이제 납치 문제들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단답형이 이렇게 적다는 건 수행을 좀 빡세게 한다는 거거든요.
수행에서 서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행에서 조금 다 커버를 쳐주시고 간단하게 좀 짧게 내주시고 이건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몰라요. 이게 매년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2, 3년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문제에서 한 문제 반 정도 틀린,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 틀려야지 1등급 정도 1등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요번에 애들이 요번 144기가 44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1등급 정도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좀 이제 디테일하게 암기나 이제 그 내신에서 통합과학을 굉장히 빡세게 문제들을 좀 많이 유형들을 풀어보면서 그 연습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여기 정리인 거죠. 요 얘기는 학교에서 요번에 공지한 내용이거든요, 언니. 그래서 학력평가가 이제 3월, 2월, 9월 모의고사. 1학년 애들 그리고 고2 3월 모의고사. 고기예요. 고기 문제들이랑 그다음에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그래서 수능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한 요 내용이 이거 이제 배제고 그 학교에서 나눠준 배부된 그 표현 거기에 들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내고 있어요. 또 수능형 같은 경우는 기니기 문제들. 기니디에서 뭐 니은 하나라도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 근데 얘네는 기니디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리을 미음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꼼꼼하게 암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틀리는 거고요. 배제고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예측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배제고 기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 옆에 거 같은 경우는 20년 3월 고2 모의고사 문제 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그래프나 그림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갖다가 문항을 조금씩 바꿔서 내시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들을 좀 이제 풀려보고 근데 최근 모의고사만 풀리면 안 되고 저 2000년까지 나오고 19년도 모의고사까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 근데 이거 아무렇게나 내는 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갖다가 이제 문제들을 좀 추려가지고 막 8, 9년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 풀리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강조했었던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그걸 좀 풀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보면 기니디 문제들, 기니디 문항도 되게 똑같죠. 디귿 문항만 좀 다르고 이런 것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요런 표 지금 얘네는 화학이 물리보다는 화학이 필요가 좀 많이 나오고 지금 이게 화학 문제들인데 이거 사실 여기 보면 단위표에 존재하는 이온의 모형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고2 애들 화학이 나오고 이게 고2 화학이랑 겹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은 고2에서 보는 거고 화학과학에서는 단위 부피를 거의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요 단위 부피 얘기를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으면 이건 애들이 진짜 되게 어려워하죠. 문제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중앙반은 여기 이제 중앙반 파트이긴 한데 요걸 할 때 요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풀어봐야 돼, 연습해야 돼.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아니 얘는 계속 이게 어렵게 나오고 있고 고2 국어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풀어봐야 돼 하는 연습을 시켰었던 문제들이거든요. 특히 여기 있는 이 상대값 문제 같은 경우죠. 애들 이제 감을 못 잡으면 아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문제들인데 상대값 같은 경우도 계속 고2에서 화학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속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거 왠지 통합과학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것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고 이건 지구과학 그림인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여기 기니디에 이건 판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좀 판을 다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뭐지 기니디가 뭐지라고 하는 걸 애들이 구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그림 자료 같은 거 주면서 테스트 보고 암기하고 문제 풀리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옆에 있는 거는 물리 단답형 문제이긴 한데 이게 계산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어렵지는 않고 그냥 저 그래프를 좀 해석할 수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 저런 그림이나 그래프나 이제 이런 표 이용 같은 것들 좀 연습해서 시간 부족하지 않게끔 애들이 좀 풀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같고요, 배제는. 그리고 교과서랑 프린트랑 이거는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번 애들 학교 시험 문제였었고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파트이긴 한데 이게 개정 전에는 좀 디테일하게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개정이 되면서 좀 되게 단순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전에 있던 문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돼서 개정된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개정 전 것도 이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확인해가지고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실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이제 계속 연습시키라고 보시면 돼요.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러프하게만 해야지 잘하고 러프하게 애들을 딱 잡아가지고서 이거 해야지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다독이면서 해야지 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이든. 근데 제가 좀 애들 그런 걸 좀 잘 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지 좀 이제 해오는구나. 얘는 이렇게 해야지 해오는구나. 해가지고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격려 또는 특집 같은 거 해주고 개별적으로 좀 해주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제가 꼼꼼해가지고 애들이 과제가 안 돼 있거나 테스트 점수가 좀 미달이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제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과제는 해왔는데 보면 알잖아요. 이게 찍어왔는지 아니면 뭐 했는지 한번 던졌을 때 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될 때까지 좀 데리고서 좀 시키는 편이고요. 주말에 수업 전에 일찍 불러서 플래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평일에 좀 시간을 쪼개서 나올 수 있는 날이 이해해가지고 뭐 수업 같은 건 잠깐 들리게 뭐 할래 해가지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채워주는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기본적이고 애들이 등급을 조금 더 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수업 특징, 저희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애들이랑 계속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랑 올해 선생님이 수업해줬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애들한테 이제 프린트에 나왔었던 필기했던 선생님 필기 좀 이제 어떻게 했어 해가지고 받아보고 이제 개별적으로 필기한 거 이건 학교 필기한 거 그다음에 이런 이게 똑같은 필기라도 앞반에서 수업한 거랑 뒷반에서 수업한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이렇게 막 했던 거 다 사진 찍어서 보니 이게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에 뭐 월요일부터 이제 애들 월요일날 다 들어가는 애가 있고 화요일날 요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제 보면 저랑 그걸 이제 잘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몇 명만 얘기를 해가지고서 오늘 배운 내용은 뭐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저한테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미리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주에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이 좀 정해져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 문제도 그거에 따라 이제 없었던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의 문제들도 갖다가 문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줘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것만 보내면 애들이 자체 교재라고 이게 필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학교 맞춤 프린트나 아니면 프린팅을 만들기 힘들고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은 경우는 제가 좀 필기해가지고 애들한테 좀 대비해서 이게 정리 부분이니까 이거 가지고 좀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같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분석시키는 작업해가지고 그 정기고사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이런 거 비슷한 유형들을 좀 묶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거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애들한테 문제를 풀려보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대체로 한 7+1, 8+1 수업을 하면 6주차 정도면 거의 진도는 끝나요. 그럼 애들이 전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에 맞춰가지고 시중교재가 한 3번, 4번 정도는 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교재는 납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납시 문제를 연습하려면 기출 문제들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배제고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사학교 기출 문제들을 좀 묶어가지고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얘네가 기출 문제라면 그런 유형들을 묶어가지고 계속 기출 문제에서 어디에서 계속 납시 문제들이 나오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애들을 내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 문제, 배제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실전을 좀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근데 남자애들은 물리화학을 좀 좋아해요. 근데 생물이랑 지금 암기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억지로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암기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시험하는 건 아니고 거의 저는 디테일한 암기 같은 경우는 5주차 정도부터 하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디테일한 여기 암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 때부터 외워 라고 하면서 그 암기 정리본 주고 그다음에 교과서 빈칸 같은 거 뚫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2, 3주 정도 한 2회차, 2주 정도 전에 교과서 빈칸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전체적인 파트 자기가 그 빈칸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가 안 채워진다면 아직 그 파트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파트를 좀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보고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 한 번 더 채우고 싶다 한 번 더 달라 해가지고 막 두세만 채워가지고 보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막 지역적인 파트에서 이런 데서 막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잘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프린트 같은 것도 빈칸 해가지고 애들은 다 체크 문제 이제 암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수업했던 애들 크게 주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번에 배제를 수업하게 된 시간인데요. 목요일이랑 일요일날 수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남고 애들을 좀 이제 좀 가르쳐 보니까 남고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여고 애들이랑은 좀 다르게 대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을 얘기할 때도 선생님은 여고 애들 그러니까 저는 남고가 좀 편해요. 남자 애들은 이렇게 어떻게 좀 여자애들 같은 거 좀 예민하잖아요. 좀 예민한데 남고 애들도 이제 예민한 애들도 있는데 이제 남고 애들 같은 경우 이거 해라고 했을 때 좀 안 하면 그래도 하면은 좀 하는 애들도 있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하게 좀 주저해야지 좀 하는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남고 애들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 수업을 들어보면 제 수업을 들어보면 친구들을 데려오는 애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 듣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수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통합과학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시행 같은 거. 시행은 따로 봐주는 건 없고요. 왜냐면 이 내신 들어갈 때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가 이제 어떤 시행을 봐요 라고 하면 시행이 이렇게 뭘 만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 여기 파트를 수행할 문제요 라고 하는 건 그 파트를 좀 디테일하게 뭐 서술형을 쓰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실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다르게 되기 학교 교사의 교과서나 제가 자료 같은 거는 제가 챙겨줄 수 있으면 그건 챙겨줘요.
애들 어디 수행에서 이걸 한다 그랬으니까 이 교과서 사용 교과서에서 요 실험 부분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은 좀 챙겨주고 대비 이게 학원에서 수행 대비 수업은 하진 않지만 수행을 본다라고 하면 어느 파트를 보는데 해가지고 또 그것들은 좀 챙기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행은 어렵진 않아요. 재질 어렵진 않은데 감점이 나옵니다. 왜냐면 수행에서 1점 깎이는 건 그 집필평가에서 4점 깎이는 거가 이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도 거의 만점을 맞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어렵지는 않게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좀 조금 준비를 하면 대부분 만점 나오거든요. 또 어떤 질문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어 가르치는 신동우라고 합니다. 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진짜 간단한 내용이 있고요. 주로 이제 원래 수능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메가스터디에서 고3 인강을 8년 정도 했고요. 1학년까지 하고 이제 인강을 은퇴했습니다. 인강 은퇴하고 지금 이제 현장만 하고 있고요.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삶이 너무 피폐해서 가족도 잘 못 챙기고 제 딸도 잘 못 챙기고 제 딸이 지금 수명여고 1학년 이번에 들어가는데 딸이 이제 국어를 잘해요. 근데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가르쳐 준 줄 알아요. 그래서 딸도 생기지도 못하고 가족도 살지도 못해서 인강을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만하고 지금 이제 현장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내신은 이제 내신 설명이니까 내신은 지금 다른 건 다 수능 수업이고요. 피문고만 내신 수업을 해요. 피문고 2학년 내신 수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3월달에 이렇게 부반 개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내신 경력도 있어요. 제가 이 학원 오기 전에 저 옆에 제 지인 원장님 계시거든요. 신동철 원장님이랑 좀 지인이어가지고 생각의 차이에서 이제고 1학년 내신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했는데 거기 제가 하지 않아도 거기 뭐 일표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1년 정도만 하다가 수능 수업만 하기로 했어요. 거기 원래 이제 내신부터 했거든요. 그 학원에서 이제 배제고 내신만 하다가 이제 1년 내신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능 강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하게 됐어요. 수능 강의를 하고 배제고는 1학년 내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배제고 1학년 내신 애들이 이제 2학년 때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학원하고 이제 얘기해서 그냥 좀 수능 강의만 하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신을 놓았고 그때도 들었던 애들이 3학년 때까지 계속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기서 이제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3학년 수능 수업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 한 페이지 넘기시면 내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수능 최저가 좀 안 맞는 애들이 좀 많이 있다는 통계 자료가 좀 있고 결국 수능 성적이 좀 뒤따라주긴 해야 돼요. 어쨌든 내신 잘 챙겨야죠. 내신 잘 챙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능 수업도 밑받침이 좀 되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 2학년 때 너무 요것만 하면 수능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으면 3학년 때 1년 만에 수능 국어 성적 따라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 범위는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지나치게 한정적이에요. 매체고등학교가 시험 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그게 문법만 넓어요. 문법만 넓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지문 변형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배제고도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범위가 설정되면 다 그거만 냅니다. 외부 지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딱딱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지문에 대해서만 딱 냅니다. 문제만 바꿔요. 그 지문이 너무 그대로인데 한 주가 내신 대비 한다고 해보세요. 그 학생들이 경험하는 지문의 양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많은 글을 경험해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뒷벌기 값으로는 수능 공부해가다가 내신 시험 기간에 그냥 내신 챙기고 계속 수능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에 내신 챙기고 이런 학생들이 성적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거에 방해가 되지도 않죠. 같은 맥락이 어쨌든 글 읽고 사고하는 시험이니까 수능 공부를 통해서 글을 읽는 양, 경험하는 양, 사고하는 훈련을 좀 해주시고 내신 기간에 또 열심히 내신을 하면 되는데 한 주 정도 공부만 하거든요.
근데 1도 있게 하는 건 4주는 충분해요. 이때부터 해봐야 하긴 할 것 같네. 합주 내신 대비 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배우잖아요. 진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때쯤 앞에 거 물어보면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미리 좀 해봐야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효용성은 좀 떨어지고 하긴 하되 좀 가볍게 하는데 약간 수능 공부랑 좀 병행하면서 하다가 이때 내신만 집중적으로 해도 성적 잘 나오고 성적 굉장히 잘 나요. 그때 저 배제고 내신 할 때 몇 명 제자들이 하나 틀리고 다 맞고 2개 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배제고가 특징이 뭐냐면 옛날 9등급제일 때는 1등급부터 3등급 학생들은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점수가 촘촘합니다. 굉장히 촘촘해요. 3개 틀리면 1등급, 3개 틀리면 2등급, 5개 틀리면 3등급, 한 문제 차이, 한두 문제 차이. 실수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근데 그게 좀 괜찮은 게 지금 5등급제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한 95점이 좀 넘어야 1등급 커트라인이었는데 지금은 80점 후반대 정도만 돼도 1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좀 여지가 있어요. 이게 실수를 해도 좀 여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1, 2, 3등급, 9등급제일 때는 1, 2, 3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밀집돼 있고 여기 6등급, 7등급, 8등급 애들은 안 해요. 아무리 비제고도 안 합니다. 여기는 안 해요. 그래서 격차가 좀 큽니다. 갑자기 촘촘하다가 여기 보면은 70점대, 60점대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권 애들이 점수가 좀 촘촘하게 있어서 실수 하나도 좀 허락하지 않는 편이고 학생들이 틀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험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니까 대신 대비를 하잖아요. 어디 학원에서도 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니까 그 지문도 아는 지문, 작품도 아는 작품 다 아는데 결국 틀리는 건 뭐냐면 1학년 기준으로는 문법상 1학년 기준은 문법상 문법이 배제고는 그냥 전반적인 걸 다 해요. 뭐 원문의 변동, 품사, 문장문 등등 해서 문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면 좋고 어차피 이게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냅니다. 수능형으로 내요. 서술형 빼고는 굉장히 수능형으로 내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좀 열심히 시키셔야 되고 이게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주로 문항을 내거든요. 작품을 정해줍니다. 교과서에서도 내고 교육청 모의고사도 내는데 교육청 모의고사에 이 연도에 해당하는 프린트물에서 낸다라고 작품을 정해줘요.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아는 작품인데 누군 틀리고 누군 맞는다는 거죠. 똑같이 배웠는데 누군 맞고 누군 틀리다. 그러면 작품 공부는 누구나 필수적으로 하니까 결국 뭐가 만들어야 돼요? 선지. 선지에 나오는 단어 뜻을 모릅니다. 선지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한자어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작품 공부를 해도 고고한 취향 나오면 고고 써서 보는데 그런 단어를 판단하지 못해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얘를 여러분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작품은 누구나 다 배웠으니까 작품을 이해 못하는 친구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 선지에 나오는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도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뭐 요때쯤부터 나오겠죠. 요때쯤 나오면은 문법 공부를 하는데 또 의문의 변동이 시험 범위다라고 하면 딱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의문의 변동도 품사 공부가 좀 예를 들어 선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사를 마스터를 한 다음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도 해야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문법 공부를 좀 폭넓게 해야 되고 아무리 개념적 지식이 내가 있어도 문제 적용력이 없는 애들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문법은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개념 공부를 좀 많이 하니까 문제 자료를 많이 주거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이해하고 풀지만 선지 어휘의 뜻을 좀 많이 공부해두면 여기서 한자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국어가 해설 강의 들으면 국어라는 과목이 그래요. 해설 강의 들으면 6등급, 7등급 애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해요. 1등급도 이해하고 6등급, 7등급도 오 맞아. 나는 이해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국어의 특징이에요. 수학은요 29번, 30번 풀면요 6등급, 7등급 애들이 강사 아무리 좋은 강사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6등급, 7등급 근데 국어는 누구나 다 이해가 돼요. 6등급, 7등급 애들도 해설가기를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왜 틀리냐 이거죠. 근데 학생들은 자꾸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실수가 아니에요. 학생들의 그림은 습관 태도가 굉장히 잘못돼요. 학생들이 지금 영상 세대잖아요. 영상 슉
저는 글도 영상처럼 읽어요. 그게 갈수록 심해집니다. 학생들이 해마다 느끼는 게 옛날에는 펜을 좀 많이 썼거든요. 요새 해마다 지나갈수록 학생들이 펜을 안 느껴요. 이거만 굉장히 밀도 있게 정보를 확인하고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사고해야 되는데 그냥 글이 이미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선지에 그거 어딨지? 눈으로 찾기만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잘 사고도 안 하고. 9번은 실수가 안 돼요. 해설하게 되면 좀 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데 내가 잠깐 놓친 거네? 실수라고 생각하면 실수 아니에요. 습관 태도도 실력. 글에 있는 습관과 태도를 좀 많이 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6등급을 해도 맞추는데 어떤 문제는 1등급 똑같은 문제인데 1등급이 틀릴 수 있는 게 국어예요. 수학을 안 그렇죠. 수학을 안 그렇죠. 국어는 6등급이 맞추는 문제를 1등급 학생이 틀릴 수 있는 거죠. 글에 있는 습관이 존재해요. 글에 있는 습관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꾸준하게 제대로 글에 있는 습관 태도를 좀 가져야 됩니다. 뭐 관용절 같은 거 정확히 끊어 읽거나 문장 전문 단위로 정확하게 읽거나 등등 이 습관 태도도 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보려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내신은 고난도의 사고보다는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가, 어떤 학생이 1등급을 맞았다, 5번을 봐서 1등급이다, 1등급에는 6, 7번을 볼 거예요. 얼마나 반복 숙달하는가에 싸우면 제가 이번에 이슈가 됐던 1등고등학교 3학년 그 임동현 학생을 제가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실러 못해요. 이구지라. 그래서 그 학생은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학생은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잘해요. 덩치도 크고 듬직하고 지각 결석도 없고 시각도 딱 그때 맞춰서 오고 칼같이 와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다음 수업 때 어디까지 배울 겁니까? 물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 명도 없거든요.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할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갈 거야 하면은 그 학생이 그거를 3번 했어요. 피문고등학교 차석 졸업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을 안 갔죠. 서울대 경제를 갔습니다. 수시로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서울대 경영을 하는 거고 경제를 갔어요? 저 고2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또 어디 진학할 예정이요? 그러니까 저 서울대 갈 건데요. 경제학부를 갈 거예요. 아니 경영보다 미치잖아요. 왜 경영을 안 가니까 엄마가 경영학을 배울 게 없대요. 경제가요. 그래서 걔는 애초부터 서울대 경제학부를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잘 갔었는데도 어디까지 배울 거를 미리 물어보고 3번이나 예습해오고 그 수업 때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수업 때 내가 공부한 게 맞나 틀린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태도가 부족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는 능동적으로 좀 해야 된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런 것도 좀 내신 때 좀 정신교육 좀 많이 시켜요.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건성건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도 강의하는 강사니까 이번 시험 대비할 때 시험 대비도 당연히 잘 하겠지만 내신 대비 플러스 수능적으로 보이는 습관과 태도까지 중간중간 녹여가면서 그리고 문법 공부할 때도 수능에는 이런 문법적인 내용들이 이런 수준까지 나와 그리고 배제고 특징상 문제가 이렇게도 나온다 하고 문법이 수업적으로 누가 잘 맞추는데 약간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좀 틀리긴 합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게 이렇게까지 낸 적이 있는 게 배제고등학교 끝말잇기의 의문의 변동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부부정시하고 돼요. 저도 그래서 마친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식 상황을 했더라고요. 최종적인 발음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겠다라고 공표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요. 인물의 변동 과정을 다 쓰요. 그래서 문장의 헛소리 이렇게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또 이제 비음한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비음 발음이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간 다음에 합성할 때 이거 시작하면 니은 첨가형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헛소리 규칙 적용하면 또 가능하고요.
여기 또 유만 게 있고. 아침에 디귿인데 뒤에 애써 소리가 또 되게 소리 나는 현상이 이게 답이에요. 이 과정이 났어요. 여기까지 최종 발음이 났어요. 최종 발음을 써주면 이렇게 된 적도 일어납니다. 굉장히 악독하게. 너네 망해봐라에서 변동 과정을 다 쓰시고 최종 발음을 써주지 않고 이렇게까지 서술형을 낸 적이 있는 학교예요. 최종적인 발음이 끝말잇기죠. 끝말잇기. 의문의 변동이 이런 거 배우는 뭐 비음한상, 음한상 등등. 그래서 약간 소수령에서 조금 어렵게 될 수가 있다. 소수령 배점 큰 거예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1학기 내신 때는 문학 선지 공부 좀 많이 시키고 작품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험까지 할수 있으니까. 문법 공부를 좀 얼마나 잘 밀도 있게 해주느냐. 그리고 제 수업은 일반적인 1학년 내신 강사랑 좀 다르게 수능적인 것도 좀 공부시켜가면서 할 예정이에요. 내신 당연히 신경 많이 쓸 겁니다. 성적 잘 나오고 신경을 쓸 텐데 이것도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제가 좀 지도를 잘 해볼 생각이에요. 결국 대학을 잘 가려면 그게 맞아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길게 결국 대학을 잘 가야 되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 가면서 내신을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결국 이거를 내가 둘 다 잘 책임질 수 있는 강사니까 메가스터디 고사 민감을 아무나 시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삼성가에서도 그 아무 사람한테나 맡기지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얄미문고의 공부 전 학생들도 최상위권도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일요일 오전도 좀 특이한 수업이 하나 있어요. 그 대치동에서 김치 강남 8학군 중교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딱 15명 모아가지고 하는 그 수업도 제가 합니다. 그쪽에 있는 중교권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어머니들도 진짜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를 선택해서 지금도 수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마지막이니까 크게 바꿔볼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교직고등학교는 그 국어 교과서가 동아출판사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아출판사는 타학교 고등학교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고전 시간을 얼마만큼 해갖고 가야 될지 고전 시간 고전 3년이라고. 고전 시간요? 네, 얼마나. 학생들이 1학년 때 고전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고전을 좀 어려워하는데 결국에 안 어려워요. 결국에 안 어렵습니다. 주제식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근데 보통 내신 대비하면 그 작품만 딱딱딱 배우거든. 뭐 면왕정가가 나면 딱 작품만 배워서 그냥 그 작품만 달달달달 현대형 풀이하고 이렇게 내신처럼 공부해서 그렇지 제가 수업할 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연친화거든요. 사대부의 의식구조와 관련해서 자연친화는 이렇게 감상해야 돼 하면 자연친화 관련된 필소의 좀 공부하고 사대부의 의식이 작품에 투영된 거니까 사대부 의식 공부에서 자연친화와 좀 연관지어서 포괄적인 걸 공부하고 시험범위 면왕정가를 딱 하면 학생들이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방향을 잘 잡고 수업 잘하면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고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피상적으로 작품만 딱딱 배우고 그냥 한자어 말이니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수업 잘 듣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아요. 고전식 별거 안 해요. 진짜 별거 안 해요. 네. 혹시 클리닉은 언제?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배재관 때 진짜 제 맹점이 뭐였냐면 너무 바빴어요. 수업만 하면 딱 가려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토요일날만 비워놨거든요. 토요일날 제가 없죠. 여기 때문에 비워놨어요. 내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4시부터 5시하고 저녁에 7시부터 열시면 3시간만 수업하지 않고 남겨서 클리닉까지 다 숙제 검사나 부족한 거나 테스트까지 다 보내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토요일날 여기 배제고만 하려고 제가 시간을 비워놨어요. 기초적인 질문이신데 글을 읽는 습관을 바뀔 수 있냐고요? 선지를 읽을 때 문학을 이해 못하면 선지 어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본인 자의적으로 했을
그래서 무조건 펜을 들게 해야 돼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처음 익숙해질 때까지 문장 성분 단위로 끊는 거죠. 이게 주어, 가려, 목적어. 이게 펜안 되면 손으로 뗐지 해서까지도 애들 습관을 좀 바꿔줘. 일단 익숙할 때까지 펜을 들어요. 무조건 주어 펜을 들어요. 요새는 막 시험이 뭐 대략적인 주제의식 정도로 확인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옛날에는 핵심만 어떻게 딱 닭다리를 잡는 법 이런 걸 배웠다면 이제는 그냥 닭 한 마리 시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다 씹어 먹어야 되는지 이걸 배워요. 그래서 진짜 밀도 있게 공부해야 되고 꼼꼼하게 읽어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배워요. 근데 요새 애들이 좀 꼼꼼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문제. 습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문학은 뭐 예를 들어서 마더탕 같은 거 유치를 많이 하는 그게 도움이 돼요? 비문학도? 비문학이 도움 당연히 평가원 가지고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인문 철학 지문은 뭘 갖고 어떻게 출제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선지 분석하고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섯 개 선지 있으면 이제 오답이 써 있는 설치도 있거든요. 여기 뭐 4%, 11%, 여기 23%, 47% 선택자비 이렇게 써 있으면 답이 이건데 나는 왜 이거 골랐을까? 4%짜리는 그냥 난 당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거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잖아요. 24%가 선택했으니까 이게 답인데 나는 왜 이걸 골랐을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낚시질을 했을까? 글을 어떻게 읽었어야 될까?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못 읽으면 요거를 모르게 돼 있구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문제 풀면 채점하고 풀리면 잘 모르겠으니까 뭐에 도움을 받냐면 해설지에 도움을 받는데 평가원 모든 문제 해설지는 평가원이 만든 게 아니죠. 평가원이 만든 게 아니에요. 평가원은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답만 공개하지 해설지 제공을 안 해요. 그냥 사설기관에서 그냥 해설지를 대학생 써서 만든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해설지를 보고 해설을 이해하죠. 저는 해설지 갖다 버리라고 해요. 답만 체크하고 자기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선지 출제 의도까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유형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철학 지문은 철학 지문끼리 좀 해보고 경제는 경제끼리 해보면 출제 코드와 원리도 좀 깨달을 수 있고 경제 지문에서는 개념 정의를 잘 못 읽으면 이런 문제를 틀리는구나.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사고가 안 되는 게 틀리는구나. 인과관계 사고는 내가 왜 안 됐을까? 학생이 이제 이거 틀린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채권 지문에서 손질이 이렇게 나와요. 이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순수익이랑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뺀 거다. 이문단에 있는 정보였고요. 3문단 후반부에 위험한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의 거래 가격이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됐다. 이거 3문단 후반부에 있는 얘기거든요. 선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4번 선지였어요. 허가위주라고 위험한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이렇게 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어디에도 이 표현 안 나와요. 이 표현 안 나와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위험이라는 단어는 3문단에 있는 단어고 순수익이라는 단어는 2문단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인과관계랑 여기 있는 견인과 견인관계를 사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위험한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높은 보상을 요구하니까 채권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죠. 그럼 애들이 이 채권 가격과 매입 가격이 동일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입니다. 이 가격이 매입 가격과 똑같은 말이구나. 그러면 이게 작아지면 이 값이 작아지면 이게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는 선지가 맞는 거죠.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동일한 걸 알아야 돼요. 그 이 문제를 통해서 경제는 오비 공부도 좀 해야 되구나. 채권 가격이 채권이 발행될 때 애명 가격을 뜻하는 게 아니라 거래 가격을 뜻하는 단어이다. 라는 걸 학생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경제 오비 공부도 해야 되네. 여기에다 꼭 경제 오비 공부. 통화량이 뭐냐? 시장 금리나 금리가 뭐냐? 금리와 이자율이 동일한 것들이 뭐야?
지문에서는 이자리라고 하는데 모기박스에서는 금이라는 단어를 바꾸거든요. 독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알아야 되는구나. 좀 깨달아야 돼. 기출은 깨달을게. 어리 공부도 좀 해야 돼. 경쟁 쪽에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고전시에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이 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되는데 국어를 위해서 자기가 자꾸 해봐야죠. 그래서 강사가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좀 원하는데 다 떠넘겨주는 거. 이 지문을 다 해석해달라. 근데 그 지문 안 나오잖아요. 내신은 나오죠. 수능에서는 그 지문이 안 나와요. 그 지문이 안 나오는데 그럼 그 대신 지문 수능 기출 지문을 일일이 다 내가 이해했다고 수능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죠. 수능 강의는 좀 내신하고 달라요. 내신은 다 씹어먹어줘야 되고 어떻게 성지가 나오죠 다 알려줘야 되고 그런 스타일의 강의라면 수능 강의는 글에 있는 방향과 출제 원리만 가르치면 애들이 자꾸 스스로 해보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강의는 떠먹여주는 것보다 방향만 좀 알려주면 자기가 자꾸 해봐야지 성적이 오는 거고 내신은 그냥 다 씹어먹어줘요. 이게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올 수 있고 관련 문제 많이 주고 기계적으로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반복하고 이런 게 내신 성적이에요. 공부의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는 이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좀 병행해야 됩니다. 병행인데 단순한 거야. 뭐 너무 제가 볼 때 단순한 게 그냥 이거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에 이거 하면 돼. 이건 무조건 이거 선택해. 이거 무조건 필수. 하다가 내신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근데 아무리 내신 기간이라도 8주 내내 하는 건 좀 그렇다. 4주 정도. 3월달이면 3월달을 병행하다가 4월달에 이것만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병행하다가 6월달에 이것만 이런 식의 방향이 좋아요. 저 방학 때는 방학 때 이런 거 좀 좋다. 2학기 내신을 위한 선회 안 해요. 그냥 방학 때 이거 시키세요. 이거 시키시고 내신 기간 8주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3, 4주만도 끝낼 수 있어요. 정말 3, 4주만으로 대비가 됩니다. 충분히 돼요. 좀 힘들고 내신할 때 4주만 했거든요. 그래도 1등급 나올 애들은 다 나와요. 8주를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주에도 1등급 나올 애들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병행하다가 4주 남겨놓고 내신만 집중. 이게 가장 좋아요. 방학 때도 이거 보고 싶지. 방학 때도. 그리고 2학기를 위한 내신. 이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2학기도 내신들이 하잖아요. 방학 동안 해도 또 글이 있는 훈련을 안 합니다. 이거 좀 문제겠죠. 2년 내내, 고등학교 1, 2년 내내 너무 글을 읽는 경험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약한 이유가 뭐예요? 한정 공부 안 했죠? 영상만 보죠? 책도 안 읽죠? 더군다나 내신만 대비하죠? 그러니까 글에 있는 양 자체가 적으니 만나는 어휘도 적죠. 교수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은 전부 다 한자어들인데 애들이 선지를 몰라요. 선지에 나오는 단어 뜻을 몰라요. 저 최근에 피문고 3학년 수업하다가 선지에서 주술적 속성을 활용하는 선지가 나왔는데 야, 주술적 속성 뭐 틀린 거냐?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 주어서술을 이렇게 주술적이라는 주어서술을 안 읽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소재 작품을 알겠어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학생들 뭐 했을까요? 문화 시간에 제일 많이 들어본 거 단어, 역설법하고 역설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역설하고 있는데 뭘 역설법을 왜 찾아요? 역설하고 있다는 삶의 가치를 힘역자, 말하다, 설자, 힘주어 말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보고 역설법 찾다가 역설법 없는데 X 이래서 틀립니다. 이게 선지 때문에 작품은 알아도 이것 때문에 어휘 공부도 좀 시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어쨌든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알아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맡겨주시면 성적은 제가 제일 만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